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토트넘은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4시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난 A매치 휴식기 이후에 가장 늦게 경기하고 이번에는 가장 빨리 경기를 하게 되면서 마치 유럽 대항전 스케줄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 주 중에 실제로 챔스와 유로파 일정이 있어서 토트넘의 경기 간격도 짧아진 거라 보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에서 프리미어리그 3팀이 출전한 상황인데 현 9위인 웨스트햄만 1대2로 패배했고 브라이튼은 아약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 리버풀도 홈에서 툴루즈를 5대0으로 대파하면서 종합 2승 1패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웨스트햄이 패배했다는 사실만 보면 왠지 모르게 혼자만 부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유로파리그 각 조의 성적을 살펴보면 웨스트햄은 3전 2승 1패로 A조 1위, 리버풀은 3전 전승으로 2조 1위인데 오히려 브라이튼은 지금까지 1승 1무 1패로 B조에서 3위로 컨퍼런스행에 가장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챔스에서 뉴캐슬만 패배, 유로파에서는 웨스트햄만 패배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럽 대항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토트넘의 경기 간격이 짧아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신이라고 해야 할지 그 다음은 첼시전인데 팰리스전이 끝나고 10일 뒤인 11월 7일에 경기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기 텀은 짧지만 다음은 충분히 길어서 손흥민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도 케어가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를 처음으로 하는 게 어쩌면 토트넘에게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번 팰리스전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승점 26점으로 다른 팀들의 결과와 무관하게 11라운드 전까지 계속 1위가 되거든요. 맨시티와 아스날이 다음 경기를 하기 전까지 토트넘이 5점이나 앞서갈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맨시티는 맨유와의 원정 경기고 두 팀 다 챔스에서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솔직히 결과 예측 안 되고요. 아스날, 리버풀도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을 안고 수비적인 팀을 상대하는 거라서 괜히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 두 팀이 승리하면 다시 좁혀지지만 그래도 기분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토트넘을 지휘하는 엔지 감독은 팰리스전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실에 전혀 들뜨지 않았습니다. 팬들이야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노는 게 응원하는 맛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감독은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엔지 감독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엔지 감독은 이번 주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는 좋은 위치에 있지만 지금의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단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단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면서 지난 풀라운전 이후 팀을 꾸짖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전혀 들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 선수들의 나이가 어려서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들뜰 수 있다 보니까 엔지 감독이 미리 눌러주고 있는 느낌인데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하는 엔지 감독의 태도는 정말 경계심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너무 좋은 성적을 거둬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엔지 감독은 빅리그에 처음 부임한 파릇파릇한 신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우승도전 얘기가 나오는 걸 한편으로는 매우 경계하는 모습이었죠. 어떤 감독도 10월, 11월에 우승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선수들과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하면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매주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다. 그게 우리의 진짜 도전이다라면서 벌써부터 우승 얘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고 현재는 다가오는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선수들도 모두 그런 방향으로 다 같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손흥민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캡틴으로서 잘 컨트롤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팰리스전을 앞두고 전혀 방심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들려서 안심이네요. 풀런전 승리를 포함해서 올 시즌 토트넘은 득점 20점으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4위고 실점은 8점으로 맨시티에 이은 최소 실점 2위로 골드실 플러스 12, 맨시티와 동률로 리그 2위입니다. 지난 시즌 최다 득점자인 케인이 떠났음에도 공격력은 전혀 약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수비력은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 감독은 여전히 토트넘이 발전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 한다. 특히 수비적인 면은 이미 잘하고 있다. 수비는 아주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에는 전방에 있는 3명의 움직임이 아직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원하는 만큼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토트넘이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유는 순전히 선수의 개인 능력 덕분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아직 엔지 감독이 원하는 수준의 조직적인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손흥민의 놀라운 골 감각과 마무리 능력으로 부족한 전술적 움직임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히샬레손과 클루셉스키가 좌우 윙어로 나와서 분명 매우 열심히 뛰긴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을 주는 이유가 있었죠. 네. 감독이 보기에도 뭔가 답답해 보일만 하죠. 그래서 현지 팬들은 이번 경기에 윙어들을 교체하기를 주문하는 반응도 꽤 있었습니다. 자, 이런 미완성적인 공격 전술에 손흥민이 벌써 7골을 넣었다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놀랍죠. 엔즈 감독은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날수록 공격 조직력이 더 나아질 거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도 뒤로 갈수록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손흥민 팬으로서 안 두근거릴 수가 없습니다. 타이밍이 딱 맞게도 다음 기자의 질문이 정확하게 손흥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 얼마나 많은 감명을 받았나라는 질문이었죠. 엔지 감독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측면에서 모두 탁월하다. 손흥민은 아주 오랫동안 환상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뭔가 바꾼 게 아니다. 다만 그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 책임감을 원했던 것 같다라면서 엔지 감독이 특별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손흥민이 스스로 주장직을 잘 받아들여서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손흥민이 어떻게 리더십을 보여주는지 예시를 들면서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경기 당일 같은 경우에는 숨을 수가 없다. 손흥민은 직접 골을 넣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비 조직과 압박의 기폭제 역할을 한다. 토트넘의 축구를 하는 방식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지점이 바로 손흥민이 탁월한 부분이다라면서 손흥민이 자신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경기 중에도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오원이 풀럼전 선제골 장면에 대해서 손흥민이 골키퍼를 압박한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골 장면까지 연결된다고 분석했는데요. 엔지 감독 역시 그 분석이 매우 정확했다는 걸 인터뷰 답변을 통해서 제대로 알려줬습니다. 인터뷰 내내 엔지 감독은 자만하진 않지만 충분히 자신감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대로 이를 상대할 크리스탈 팰리스 감독은 아주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로이 호지슨 감독인데, 이번 토트넘전이 영국 리그 커리어에 있어서 무려 500번째 경기라고 하네요. 그만큼 긴 경력을 자랑하는 감독인데 1947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76살입니다. 참고로 호지슨의 커리어 200번째 경기도 토트넘이 상대였는데 그때는 졌습니다. 이번 500번째 경기는 어떨지 기대되는데, 호지슨 감독은 토트넘전을 대비하는 일이 맨시티를 상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엔지볼인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은 아주 전술적인 축구를 한다. 맨시티처럼 중원으로 홍수처럼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 선수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공을 뺏기는 순간 바로 실점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토트넘의 축구가 아주 위협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 시점에서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은 아스날이나 맨시티를 상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면서 지난 시즌 우승 경쟁을 했던 두 팀과 현대 토트넘이 동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적장인 호지슨 감독의 이런 평가는 분명히 과대평가도 아니고 과소평가도 아닐 겁니다. 냉정하게 이기기 위해 분석을 하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나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토트넘을 잘 분석하고 대비를 해도 결코 막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알고도 못 막는 손흥민의 가마차기 슈팅. 손흥민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15경기에 7골을 넣었습니다. 2경기당 1골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메인이고 완전 다른 팀이 됐으니까 반대로 한 경기 2골!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